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는 지어 주신 건데요. "어렵다고 느끼는 경매 승지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지어 주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경매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쪼금 어리잖아요. 제 혹시 나이 아시나요? 예. 아 알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죠? 20살 아니에요? 20 살이요? 예. 20살 쪼끔 넘었는데 근데 예. 알고 24 있습니다. 네. 네 이에요. 예. 그 24 인데 사실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한 30 살도 쪼끔 어리게 보잖아요. 한 30 살이다 하면 어리게 보는데 24 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엄청 많이 놀래요. 뭐 그때는 경매라는 것도 아예 보통은 모르고 경매는커녕 부동산에 아예 관심도 없고 기껏 하면은 뭐 주식 몇백 정도? 뭐 고 정도? 아니면은 몇십 정도? 네 고 정도 하는 나이인데 경매를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결론부터는 저희 아빠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누구나 잘 살고는 싶잖아요. 누구나 부자 되고 싶고 누구나 남들보다는 편하게 살고 싶고 뭐 다도 자 다 아니 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잖아요. 20 대가 뭐를 알겠어요.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 뭐 사회생활도 그때는 안 해 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저한테 "너는 졸업을 하고 뭐를 하고 싶냐?"라고 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다른 잘 살고는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빠가 이제 "경매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 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경매 막 이렇게 쳤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저희 경매양 채널이 검색이 안 되고 다른 유튜버 분들의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게 경매 경자도 모르는 게 아니고 경매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봐서 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근데 돈은 버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뭐를 공부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경매라는 게 정확히 뭔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서 말했죠. "아 경매가 돈 벌고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경매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경매를 하고는 싶은데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제 저희 아빠가 "그러면은 독일의 경매왕이라는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해 봐라."라고 딱 집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냥 도기안이라는 글자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 봐라."라고 해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검색을 했는데 영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몇천 개가 영상이 있어요. 엄청 많은데 막 이렇게 넘기다가 어떻게 하나 찍었는데 그게 하필 또 부자 마인드 강의였어요.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영상을 클릭을 해서 이제 그거는 음성만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에어팟 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전에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들을 볼 때는 항상 물음표 속으로 가득 찼거든요. 막 그분이 말을 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경매가 뭐라는 건데? 왜 경매가 돈을 번다는 건데?" 항상 이렇게 물음표만 있었는데 대표님 강의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계속 저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경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구나.' 이게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꾸니까 이제 부자 마인드 강의 이제 두 강복 딱 듣고 1 시간짜리 되거든요. 두 개 이렇게 1 시간, 1 시간, 2 시간 총. 바로 아빠한테 가서 스파레주가 여기서 보니까 스파레주라는 게 있는데 "등록을 하고 싶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50만 원인 거예요, 강의 이제 수업료가. 650만 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학원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학원비 이렇게 생각을 음. 했으니까 음. 학원비가 650 이야. 한 165만 원 정도면은 예 하고 싶다 그렇죠. 하겠는데 이게 650 이러니까 그 숫자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고는 싶은데 "아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학원비가 650 이냐. 나는 처음 들어봤다 650 이라는 이 숫자를 학원비로."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앞으로 뭐 스파레주를 등록을 하든 따르키 경매를 시작을 하든 경매를 하든 말든 이게 620 이라는 이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을 때 너가 앞으로 이제 경매라든가 부동산 쪽을 아예 무지했을 때 만약에 무지한 상태에서 6,500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계약을 하거나 뭐 사기를 당해서 더 크게는 6억 5천 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650만 원으로 경매를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돈이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여러분들도 그냥 고개 끄덕이셨듯이 저도 그냥 이러고 바로 다음날 이제 이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저는 등록을 한 거는 아마 작년 11월 정도인데 제가 등록을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해서 시작한 거는 1월쯤일 거예요. 올해 1월. 그때 36기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1년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엄청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한 3-4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친구들하고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게 단톡방에서 막 카톡 울려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회사 관련된 단톡 마니또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파레주 관련된 톡, 저희 회사 톡에서는 뭐 재개발이 어쩌다더라, 뭐 누가 낙찰, 뭐 3천만 원 차익 이러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가면은 어떤 화장품 신상이 나왔다. 이런 거 이게 막 나오니까 저도 적응이 안 되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20 대인데 벌써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고 막 하고 이게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모임에 간혹 나가게 되면은 이제 막 재밌잖아요. 원래 여러 명이서 모이면. 근데 제가 재밌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 하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지금은 좀 못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많이 바뀌실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대표님 단톡방에 보니까 그 인생이 바뀌실 거라고 내년부터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스파레주 등록을 할 때 저 단톡방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안 믿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2달 만에 바뀌고 내년 되면 인생이 바뀐다?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협회에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는 스파레주 등록하고 단 1주일도 협회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항상 협회 옆에 있었어요, 딱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 제일 많은 사례들을 봐요. 실패 사례도 제일 많이 보고 성공 사례도 제일 많이 보고 '아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쉽게 말해 나락에 빠지는구나.' 이런 것도 봤고 정말 교육생 신분일 때는 눈에 띄지도 않던 막 이게 부끄러워 가지고 질문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제일 열심히 낙찰도 받으시고 그런 분들도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 이런 분들은 실패하고 또 이런 분들은 성공하고 또 이런 공통점을 발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좀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실 때 많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희태님 많이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워요, 많이. 내가 뭘 하고 어려워요?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확신도 좀 많이 부족하고, 예, 스스로에 음. 대해서, 예, 네, 그 옥수 네. 실장도 처음에 되게 이렇게 심란해 하셨잖아요. 지금도 심란해요. 이게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심란하고 막 어렵고 하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교육생 신분 때. 왜냐면은 저는 그 아까 말 그대로 경매의 기역자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백지였어요. 진짜 백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옥션 사이트라는 게 그 왜 예전에 저희 그 뭐 티몬, 쿠팡 전에 그 옥션이라 그 사이트 있던 거 아세요? 그 쇼핑 네네. 사이트? 그 재백님 아시죠? 저는 그 음. 옥션 사이트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킹왕짱 옥션이라고 옥션을 하라 하길래 무슨 쇼핑몰 사이트인가 하고 들어갈 정도로 이제 아예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1 회독을 해라, 장단점 뭐 적어 봐라, 시나리오 하라 했을 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의심이 안 가니까. 1 회독하면은 돈 번다? 그럼 저분이 이제 고수인데 돈 번대. 그러면은 1 회독. 장단점 이렇게 찾는 거야 하면은 장단점. 나중에 이제 지금 하시겠지만 조사는 이런 식으로 화법을 해야 된다. 그럼 화법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안 어려웠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의심하지 않아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해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지금 만약에 막 어려우시다면은
이제 본인을 쪼끔 내려놓으시면 편하거든요. 일단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마음과 충돌이 되면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본인을 딱 내려놓고 뭐가 이렇게 딱딱 들어왔을 때 그냥 "아." 이러면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팁은 본인을 진짜 내려놓으면은 편해요. 음. 이게 그 토요일에 많이 또 그 한호 사무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고지고대로 따라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호 사무총장님 말고도 저희 마니또 선배님들의 대부분이 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마니또에 들어오셔서 특강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선배님들 자기는 고지고대로 따라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마니또에 계신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성공하셨던 분들이 다 공통된 말을 하면 저는 그거는 100%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 후기 보고 저희가 물건 살 때도 후기 보고 말하는 것처럼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말을 한다? 그럼 100% 옳은 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고지고대로 따라해라." 이런 말이 계속 들으면은 '그래서 고지고대로 따라해서 그게 된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정답이라는 거. 네. 고지고대로 따라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런 게 정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고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었고 네네. 고지고대로 따라하고 의심은 없었어요. 의심 근데 없어요. 고지고대로 내가 잘 따라하고 있는 건가? 그게 힘든 음. 거였지. 내가 지금 입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음. 입에독을 왜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네. 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엄한 대로 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그 빨리 이제 하지 말라 음. 그러니까 안 하면 되고 어차피 저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이거 잘하는 거 같다. 네네. 그게 음. 그게 그 뭐지? 욱수 님이 이제 저희 보아 선배님 댁에 갔을 때 저는 예예. 되게 하신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대표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이제 보통 뭐 학원 강사나 뭐 선생이 이렇게 A는 A고 B는 B, 예, C 그게 이렇게 아니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왜 고수가 무술 가르치듯이 네. "나는 막 무술 배우려고 막 네. 주먹은 이렇게 날리는 거야. 빨리 하고. 발차기는 이렇게 차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기대했는데 이게 막상 갔더니 이제 양동이 기르고 네. 화장실 청소하고 막 네. 잡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 돌이켜 봤을 때 "너 발차기 차 봐." 그랬더니 더 잘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1 회독을 하던 장단점 훈련을 하던 그때 오는 혼란 있잖아요. 혼란을 겪는 과정조차 이제 그 물 양동이를 깃고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지금은 막 1 회독하는데 혼란스러워. 막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보는 이 순서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하는데 결국 돌이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고 지금 저희 선배님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고 저도 겪었고 근데 결국은 다 맞는 거고 그러니 '아 고지고대로 따라하면 그냥 되는구나.' 그런 그 혼란스러운 과정 자체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래서 '혼란스럽다.'라고 느끼면은 '혼란스러운 이 과정조차도 내가 초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그 과정이 '나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네 '이래서 근데 이렇게 말했구나.' 예. 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바로 옆에 있으면서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 그리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을 많이 봤는데 제가 기초반을 운영을 해요. 이제 스파레주랑 다른 이제 경매 기초반을 운영을 하는데 기초반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경매가 만약에 '소금물을 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파레주는 물을 이만큼 넣고 나중에 졸업을 한 후에 소금은 이만큼 넣고 이렇게 방향을 저어서 몇 번 저어서 이렇게 떠 먹는 거다.'라는 거를 다 알려드리는 거면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저어 가지고 그냥 입에 떠 먹여 주는 정도? 그냥 거의 가벼운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기초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육생분들 보면은 진짜 막 쉽게 말해 "목숨 걸고 경매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 보아 선배님도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세탁실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화상을 보면은 보아 선배님만 얼굴이 안 보여요. 어두워서. 불을 못 켜니까 세탁실에 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 켜면은 남편분이 "잠 안 온다. 밝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 정도의 이제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분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650이 이제 카드 그 한도가 차서 3개로 막 돌려 가지고 내셨대요. 그런 분도 있고, 바로 직전에 37기에 이제 김정련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에서 식당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왕창 피해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단체 손님 위주로 봤던 그런 한정식 집이었기 때문에 단체의 그런 식당에 누가 개인이 가는 사람도 없고 완전 쫄딱 망하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도 못 내니까 보증금을 그냥 까이는 고런 상황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나 진짜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돌이켜 막 바꾸고 싶은데 인생을 전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스파레주를 막 돈 끌어모아 가지고 내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막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초반에서 아무리 이제 기초반은 말 그대로 좀 가볍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스파레주에 비해서 뭐 교육비도 훨씬 저렴하고 교육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경매를 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던 경매는 엄청 무시무시한 거고 진짜 인생을 확 바꾸고 2달 만에 그런 경매인데 내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영상을 보여주고 막 진짜 왜 돈 버는 길에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와 가지고 딱 돈 버는 길에 이제 걸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다 갖다 놔도 그분들이 그 길을 못 걷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왜 경매를 이렇게 가볍게 볼까? 왜 내가 이렇게 내가 시키고 이사님 시키고 대표님 시키는 거를 왜 이렇게 안 할까?' 요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오산에 있는 주택을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강의 중에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컨설팅 고객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던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돈이 되니까 원래는 그분이 딱 한 물건만 이제 입찰을 보기로 이제 했다가 이 물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는 대출을 어떻게 막 당겨서라도 뭐 현금을 청산 나중에 하더라도 송대한 선배님처럼 2 건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분도 듣더니 막 진짜 "이거는 맞고 2 건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땐 대표님이 또 옆에 계셨어요. 이제 그 고객님 오시기 전에 둘이 이렇게 앉아서 수익률표를 같이 막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물건이. 그래서 대표님이 "너 빨리 가서 은행에서 돈 찾아와."라고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거거든요. 제가 원래 그 물건 입찰 볼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빨리 돈 찾아와." 그래서 제가 저 도장 없는데요." 했더니 "지장도 돼." 이렇게 하시면 지장도 되는 거 아셨나요? 지장도 돼요, 개인 스스로 갈 때는. 네, 지장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날에 막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막 오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수표를 못 찾는 거예요, 은행 그 통장이 뭐가 달라서. 그래서 제가 그 하나은행 카드밖에 딱 1 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입찰 볼 생각도 없었으니까 지갑에 딱 하나은행 카드 하나 있고 하나 카드. 하나은행은 저기 이제 한 1 킬로 정도 멀리 있는데 비를 맞으면서 막 뛰어갔어요. 우산 그냥 하나 옆에 차에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막 뛰고 가 가지고 수표 찾으려고 갔는데 대기 인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찰 시간은 막 30분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사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사님 도저히 수표를 못 찾을 것 같다. 그래서 현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입찰 보증금이 610 얼마였어요. 612만 원? 근데 물어보니까 보증금을 이제 ATM 기기에서 600만 원까지 밖에 못 뽑는다는 거예요, 1일 한도가 어떤 은행에 가도. 그래서 600은 뽑았는데 요즘 누가 현금을 갖고 다녀요? 현금 없잖아요. 그래서 600 뽑았는데 나머지 12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제 지갑에 막 뒤져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 요만하게 구겨져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옆에 카페에 있던 성대한 선배님이 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빌려 주셔 가지고 어떻게 딱 채웠어요, 615만 원을. 그래서 진짜 막 이만한 그 입찰 보증금 그 봉투를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얇거든요, 수표 한 장 들어가니까. 이만한 걸 들고 막 뛰어 가지고 이제 저기 고객님이 이제 기다리시니까 같이 이제 이제 내려가시죠.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분명히 제가 뛰어가는 동안에 이사님께서 어
가격이랑 그냥 모든 부분을 다 작성을 해 놔라라고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가격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였으니까. 제가 딱 막상 가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때가 한 6-7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6분 정도? 6 분? 그래서 막 봉투를 챙겨 드리고 "빨리 작성을 하셔라.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니까 그러면 도와드리면 바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저기 가 가지고 작성을 해 오겠대요, 혼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 그럼 빨리 작성을 해 오시라."라고 하고 입찰 이제 시간 2분 남았을 때 딱 이제 줄 서고 있고 딱 옆에 오셨는데 약간 이렇게 숨기시더라고요, 입찰 봉투를. 그래서 그때도 약간 '뭐지?' 싶었어요. 그러면서 "아 다 적으신 거 맞죠?" 했더니 "아 네.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적으신 거 맞죠?" 했더니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2분 남았는데 뭘 확인하겠어요.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이제 제가 먼저 봉투를 내고 이제 봉투 법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봉투를 내면은 그 요만하게 찢어서 주거든요. 이렇게 하나 내면 하나 찢어서 주고 두 개 내면 두 개 받고 근데 저는 하나니까 내고 받고 옆에 빠져 있는데 그분이 딱 내고 받는 게 하나 받는 거예요. 두 개 입찰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 뭐지?'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딱 이제 입찰 1분 남았을 때 그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만 내셨어요? 두 개 내셔야 되잖아요."라고 하니까 "아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어요."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 분이면 사실 두 개 적을 수 있거든요. 두 개 적을 수 있는데 왜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간절하니까 좋은 거 아니까 1분 남았을 그 시간에도 심지어 "지금이라도 제가 써 드릴게요."라고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은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안 돼요."라고 하시고 딱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바로 앞에서 돈을 날리신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사람이 이거는 뭐 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간절함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총 입찰 본 물건이 송대한 선배님 2 개, 저 하나, 고객님 하나였는데 고객님만 떨어졌어요, 미스테리하게. 근데 다 같은 금액을 썼어요. 다 같은 금액만 썼는데 그분만 떨어졌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기존에 원래 넣으려고 했던 그 물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또 그렇게 내기만 했으면은 붙었어요. 근데 그분은 내지 않아 가지고 고것만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진짜 제가 돈 버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좋은 물건을 같이 골라서 보여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서 전날 밤까지만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물건에 대해서. "아 이렇게 두 개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그날 당일에 가서 이렇게 딱 트시는 거를 보고 진짜 또 느꼈어요 이때.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해 드리려고 막 이렇게 끌고 와 가지고 막 물건 설명해 드리고 수익률이 이렇고 저렇고 대출이 이렇고 저렇고 다 알아본 상태에서 이분은 봉투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협회에서 제가 제시한 거 이제 말만 들으면 다 돈을 버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 제가 그래서 계속 막 "고지고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게 진짜 돈을 버는 거를 다 제시해 드리고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그거를 못 하세요. 그런 분들이 약간 실패하시는 분들 특징이고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도 마니또에 남아 있는 분이 한 분 딱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한 분 딱 계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백지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교육생 시절에. 그랬을 때 대표님이 시키시는 거, 이사님 시키시는 거, 협회에서 제시하는 방향 다 고지고대로 따라갔는데 저희 동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험이 쪼끔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본인 나름의 그런 투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딱 이미 박히신 분들이 쪼끔 계셨어요. 나이대가 좀 있어서 한 50 대도 있고 60대 분들도 이제 좀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의 주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이제 희태님 물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분도 한 3 시간 4 시간을 막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100% 돈 내고 아 이거 들어가라." 그래서 "아 이거 하실 거죠?" 했더니 "하겠다." 2번 "하실 거죠?" "하겠다." "진짜 하실 거죠?" "하겠다." 하시고 입찰 안 받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3 번이나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왜냐면 고민한 상태에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희태님처럼 저희가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이제 "이 물건 어때요?"라고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3번으로 물어보셨어요. 근데 3번 다 "아 저 할게요."라고 해 놓고서 이제 입찰을 안 보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안 보실 거면 말을 해 달라 지금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다리는 고객님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좋은 물건은 이제 다른 많이 또 이제 뭐 선후배나 좋은 거 저희는 좋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제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할 거예요."라고 하시고서는 입찰 안 보시고 네 또 어떤 저희 동기분은 "이런 물건은 쪼끔 더 입찰가 높이셔야 돼요." 했는데 굳이 안 높이시고 했다가 혼자 폐차하시고 "저 폐차를 했어요."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때 왜 1,700 낙찰 받아 가지고 그 수리비 리모델링비 거의 2,000 정도 들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대표님께서 수십 번도 더 말하셨는데 그분은 또 굳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전세 드리면은 만약에 수리비가 좀 적게 들어갔다면 좀 큰돈이 남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를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그냥 전세가랑 비슷한 정도? 고 정도를 밖에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보아 선배님도 이제 진짜 곧이곧대로 따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막 여쭤본 적도 있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 상태에서 대표님이 '아 맥북이 짱이지.'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도 맥북 시키셨다고 그때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했더니까 고수가 눈앞에 있고 돈 버는 길이 앞에 있는데 곧이곧대로 따라해야지. 그렇게 해야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됐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곧이곧대 따라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왔을 그 후회가 훨씬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 기간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진짜 곧이곧대로 만약에 혼란스러우면은 '아 내가 혼란스럽구나.' 아까 그 옥수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진짜 곧이곧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분명히 부자 되실 거 예 분명히 아까 단톡방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근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실 거 제가 확신드리고 혹시나 그 졸업 전에 낙찰 못 받으셔도 저도 졸업 후에 낙찰 받으셨고 그 마니또케이의 그 유태석 선배님 그 다가구 갖고 계신 그 30대 선배님도 졸업 후에 낙찰 받으셨고 결국은 결과는 같다는 거. 쪼끔 돌아가고 쪼끔 늦을 뿐이지 결국은 결과는 같다는 거 네 꼭 인지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